자, 마스터캠을 실행을 시켜서요, 공작물이 70에 70이다 라고 보고 대상을 그려보겠습니다. 포인트 찍고 여기를 70에 70으로 그리겠다. Alt F1 자동 배율. 자, 한번 치수를 확인해 볼까요? 70에 7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것이 얘를 4등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직선 그리기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등분을 좀 해놓고요. 자, 얘와 얘는 속성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깔은 약간 밝은 계열로 하고, 그 다음에 선의 형태는 참고선으로 점선으로 하고요. 가늘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선을 그릴 건데, 직선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만큼 쉬프트 버튼 눌러서 얘를 클릭하고 X로 10만큼, Y로 10만큼 위치에다가 한 점을 그리고, 여기 그렸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쉬프트 버튼 누르고 찍은 다음에 X로 마이너스 10, Y로 마이너스 10만큼, 그럼 선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X로 10만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Y로 10만큼 그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0만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10만큼 떨어진 위치로 이 선을 그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네 치수는 일단은 제가 끄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건데 10파이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10짜리 원을 그리겠다. 자, 고정하겠습니다. 여기 그려놓고 여기 그려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접선을 그리겠습니다. 직선 그리기에서 접선, 접하게, 탄젠트하게 그리겠다. 얘 탄젠트하게 그리겠다. 얘 탄젠트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서 트림 기능에서 나누기로 얘네들을 잘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자, 얘를 하나를 만드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경로를. 그 다음에 선형 배열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다 원점, 원점, 원점 이렇게 해서 54, 55, 56, 57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얘는 10짜리예요. 10짜리고 뭐 치수는 아까 입력을 했었죠. 여기도 10짜리고. 자, 그럼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뷰에서 작업관리자 표시 Alt O. 자, 해놓고요. 자, 속성에서 파일에 들어가서 공구는 사용자 정의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 2000 정도 줄까요? 2000의 이송 속도는 500 정도 주고, 복귀 속도는 2000 정도 주고, Z축 이송 속도는 250 정도 주겠습니다. 공구 불러오기로 재부여 체크하고, 자, 프로그램 번호는 0407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재료 설정은 대각 모서리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주시고, 소재는 30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재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가공 경로에 들어가서 윤곽 가공 기능에서요, 체인을 얘로 선택을 드릴 작업을 아직 안 배웠죠, 저희가. 그래서 얘로 하겠습니다. 얘로 평엔드밀 8파이짜리 평엔드밀 가지고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공구에 들어가서는 새 공구 생성해서 8파이짜리 평엔드밀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8짜리 평엔드밀, 공구 번호는 1번. 자, 조건에서 이름만 8짜리 FEM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에 500에 250 아까 우리가 준 조건 그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주소문에다가는 8짜리 FEM을 가지고 Z0에서부터 Z- 얼마야? Z-10까지 램프 가공하겠다. RAMP 가공하겠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여기는 안암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안암, 공구 중심이 그 대상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윤곽 형태에서는 램프를 체크해 주시고 여기는 깊이를 체크하고 깊이 값은 1mm씩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깊이에서 경로를 생성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헬리스 형태 선의 출력 꺼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1mm씩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경로를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측면 됐고, 진입복귀에서는 꺼버리세요. 진입복귀는 없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을 1 정도 주고요.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10까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복귀에서는 그냥 그대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플레이를 눌러보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계속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자, 얘를 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틀어 보면, 자, 얘가 이제 계속 계단 모양 이렇게 경사지게 내려가는 거예요. 밑날이 최대한 그 다이렉트로는 먹지 않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면서 이게 홈을 팔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까지 얘가 팠어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내려가서 Z가 1인 위치에서부터 지그재그로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 내려가는 값은 제가 2를 줬기 때문에 양쪽으로 1mm씩 들어가고 있는 건데, 좀 더 작게 주면 더 작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파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램프 가공에서 깊이 값을 넣어서 램프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 얘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자, 다시 한번 보면 내려가서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8짜리로 안에를 일단은 제거를 했고요.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외곽을 돌리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에서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때 진입점을 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원의 센터로. 그래서 진입점, 점을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체인 작업에서 점을 선택해 주시고 이 포인트를 찍어 주세요. 그리고 체인으로 선택 조건을 바꿔 주신 다음에 이 대상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을 눌러 보시면, 자, 선택된 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도형 체인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점 체인이 먼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이 선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진행 방향은 이 큰 화살표 있죠. 그리고 작은 화살표는 옵셋 방향이죠. 띄우는, 간격 띄우는 게 지금 안쪽으로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점으로 진입을 했다가 이 형상을 따라서 삥 돌고 점으로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형태가 그래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쓸 거고, 이름에다가는 8짜리 FEM을 가지고 Z-10에서 윤곽 가공을 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복 보정을 쓰고자 한다면 얘를 중복 보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형태는 2D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중복 보정을 썼을 경우에는 꼭 진입복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복귀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호 형태하고 원호 형태만 취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해서
원호 값은 한 0.2 정도, 0.3 정도의 원호를 그리면서 들어갈 수 있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 형태는 안 줄게요. 직선 형태는 주지 않겠다. 그리고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 진입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끄겠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한 시작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얘를 한 번에 그냥 제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재료 상단 그냥 0으로 주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경로가 생성된 걸 보면 진입점을 체크를 제가 안 했네요. 조건에서 보시면 진입복귀에서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을 체크를 안 했네요. 그래야 내가 선택한 점에서 들어가서 선택한 점에서 빠져나오겠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여기로 공구가 들어갔다가 이 시작점이 여기죠. 진행 방향이 이쪽이고 이 R이 0.3R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R 값이. 그리고 각도는 90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진입점에서 이 시작 위치까지 직선 형태로 가죠. 이 가면서 여기에서 G41이라고 하는 보정 코드가 먹습니다. D01. 이 직선 구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원호에서 보정 코드가 출력되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이 직선 구간이 있어야 돼요. 이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점을 체크를 해야 이 직선 구간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움직이는 걸 보면 자, 공구가 여기에서 들어가서 원호 형태로 시작점으로 진입을 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인선 부분, 날 부분이 이 형상을 따라가면서 쭉 돌죠. 여기서 이제 중복 보정을 체크한 이유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뭔가가 끼워 맞춤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보정값을 수정할 수 있게 중복 보정을 준 거고, 보정값은 꼭 0을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모의 가공을 해보면 얘로 안에를 파내고 그 다음에 램프로 외곽을 돌리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면치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 면치 공구를 가지고 못따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12파이짜리 하고 그 다음에 스폿들이 카운터 싱킹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텐데, 자, 여기 경로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어떤 공구를 쓸 거냐면,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게 카운터 싱크 얘가 있어요. 각도는 90도짜리. 이게 25는 안 될 것 같고 한 20 정도 될 것 같은데 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뭐 10보다 크면 되니까 한 16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구가 있죠. 본 적 있죠. 이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에서는 뭐 공구 이름에다가는 여기다가 챔퍼용으로 쓸 거예요. CHAMP C2를 주겠습니다. 얘로 여기다가도 Z0에서 C2를 주겠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2D 작업인데 안함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복귀도 꺼주시고요. 연결 조건에서는 Z값 0에서 작업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뾰족한 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대로 지나갔다가 빠져요. 이런 게 뭐가 면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윤곽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얘가 들어와서 그냥 바로 쭉 째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가운데를. 자, 근데 지금은 Z를 0을 줬잖아요. 0을 주게 되면 가공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깊이 값을 주겠습니다. 깊이 값을 어떻게 주냐면 얘가 90도짜리니까 근데 10이잖아요. 그러면 10파이의 반절, 그럼 마이너스 10 나누기 2, 그 다음에 우리가 줄 면치값 마이너스 1 엔터 치게 되면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가서 움직이면 C가 1이 먹어진다 라는 얘기.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재생성, 얘가 깊이 내려가죠. 자, 그러면은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C가 1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된 상태예요. 자, 작업이 된 상태에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공구가 가운데를 따라가는데 깊이 값을 5만큼 주면은 정확하게 엣지 부분이 이 엣지 모서리에 닿아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1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1만큼 더 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작업할 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12파이짜리 드릴로 하세요. 12파이짜리 드릴로 할 때는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각도가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주면은 엄청 먹을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면치값 너무 크게 주지 마세요. 한 1mm 정도만 주세요. 면치 너무 크게 주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색깔을 구분을 해서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됐죠? 자, 얘를 한번 단면을 모양을 한번 볼까요? 여기 단면 보기를 클릭을 해서 단면을 줄 위치를 찍어주고 남겨질 위치를 찍으면 이게 단면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처럼 이게 이제 못따기가 된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얘를 카운터 싱킹이 없다라고 했을 때 12파이짜리 드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형태를 드릴로 바꾸고, 드릴은 118도인데 지름이 12짜리예요. 우리가 12짜리가 있을 겁니다. 드릴이 12짜리 드릴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드릴은 118도예요. 여러분들이 따로 이걸 90도로 갈지 않은 이상은 일반적인 하이스트 드릴은 118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가지고 한번 그대로 작업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 영 틀어지죠. 틀리게 나오죠. 얘를 가지고 할 때는 깊이 값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마이너스 6을 주면 안 되고 10에 대한 그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는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면치를 주고자 하는 값 0.5 정도를 주겠다 해서 마이너스 3.5 정도를 주고 다시 재생성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건 드릴을 가지고 작업한 거예요. 드릴은 118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릴은 직경에 0.3을 곱하면은 그 테이퍼진 부분의 높이가 나오는데 10파이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사진 부분이 0.3이에요. 거기다가 면치 주고자 하는 값만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0.35 정도를 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운터 싱킹으로 작업할 때는 아까처럼 하고 드릴 가지고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면치 작업을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는 지금 12파이짜리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작업이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선형배열 기능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 두 개의 공구는 지금 같은 작업이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선형배열기를 써보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선형배열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동에서도 선형배열이 있었지만 얘는 가공 경로 자체를 배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선형 배열할 대상 3개의 대상이죠. 이 3개의 대상을 선형 배열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동을 체크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54, 55, 56. 물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워크 좌표계를 54, 55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워크 좌표계를 4개의 워크 좌표계를 잡아서 작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좌표만 바뀌는 거예요. 원점이 여기에 썼다가 여기에 썼다가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작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구평면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얘는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딱 그 틀로 외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공구평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정이 복사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합니다. 자, 얘를 체크한 이유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형 배열을 시키는데, 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선형 배열 경로를 생성하면 얘하고 선형 배열하고 서로 중복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경로를 아예 생성을 못하게 하고 선형 배열 하나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거기 대상에다가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 앞으로 대상 가공 정의를 복사를 하고, 이 대상은 NC 처리 불가능 상태, 즉 NC 코드가 생성이 안 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새 번호 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워크 좌표계예요. 워크 좌표계가 0이 G54고 1이 G55고 2가 G56이에요. 그래서 시작 번호를 0번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G54부터 처음에 54, 55, 56, 57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증분값은 1을 줬기 때문에 54, 55 이렇게 증가하면서 워크 좌표가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부분을 체크를 해서요. 자, 여기에서 인스턴스하고 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 증분값은 다 0으로 두십시오. 얘는 굳이 0을 줄 필요는 없겠네. 그럼 여기서 이 값이 지금 70에 70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5죠. 그러면 얘를 35로 하겠습니다. 35로 하고 얘도 35로 해보겠습니다. 35로 하고, 자, X로 2개, Y로 2개. 지금 이 부위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동하는 값인데, 얘는 실질적으로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0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그 값입니다. 어차피 그 코드는 동일하게 출력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주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무슨 작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해골 같이 생긴 게 있죠. 이 해골이 뭐냐면 포스트 작업 전환이라고, 포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NC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포스팅이라고 합니다. 포스팅이 후처리라는 용어인데,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거를 NC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얘네들을 못하게 한 거야. NC 코드를 못하게 해골로 만든 상태에서 얘 하나에 얘네 세 개가 포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얘를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지그재그로 한쪽을 따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또 지그재그로 따고, 다시 일로 가서 지그재그로 따고, 다시 일로 가서 지그재그로 땁니다. 그 다음에 엔드밀로 윤곽을 돌리고, 엔드밀로 윤곽을 돌리고, 윤곽을 돌리고, 윤곽을 돌리고, 그 다음에 드릴 작업으로 면치 작업하고, 면치 작업하고, 면치 작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얘를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54부터 56, 57, 58이 출력이 됩니다. 자, 보면은 얘가 출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백프롯을 눌러보면 얘가 하나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공구 경로 자체가 하나에서 계속 생성된 거야. 원점을 여기로 해서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54, 55, 56, 57을 구분해 가면서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여기에 보시면은 소재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54는 0,0으로 하시고요. 55는 X값만, 실제로 바이스는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그 마캠 상태하고 동일하게 보려면은 굳이 동일하게 표현할 필요 없으니까 얘를 50만큼 띄우겠습니다. 50, 얘는 100만큼 띄우고, 얘는 150만큼 띄우겠습니다. 얘는 56, 54, 55, 56, 57 이 좌표계를 구분해서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이것을 판악 밀링으로 바꾸시면 구분을 합니다. 지금 얘는 54의 원점, 얘는 55의 원점, 56, 57이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면은 54에서 작업하고 55에 가서 작업하고 56에 가서 작업하고 57에 가서 작업하고 그 다음 다시 54, 55, 56, 57 그 다음 공국 체인지하고 여기 작업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바이스를 여러 개를 물려서 작업하는 거예요. 바이스 하나, 바이스 두 개, 바이스 세 개, 바이스 네 개 작업을 해서 하는 건데 원점 위치는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기준적으로. 근데 이 원점 위치를 여러분들은 그 소재가 우리가 바이스가 하나니까 소재에다가 구분을 해서 원점 위치를 잡겠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같은 공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고 여기를 작업 옮겨줘. 여기를 이 공구로 작업하고 나서 맞아. 엔드밀 또 동일한 공구니까 윤곽으로도 같이 잡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이 작업을 좀 수정을 하는데요. 얘를 빼고 이 두 개만 얘만 선택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드는데 이때는 공구 평면을 끄고요. 좌표기를 하시고 얘는 체크를 하시고 얘는 부여를 안 하겠다라고 체크하고요. 여기에서는 이동값을 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로 해요. 하나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만 만들겠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럼 얘만 실행을 시켜보면 지그재그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윤곽으로 돌린 다음에 이제 윤곽 돌리죠. 자, 이것이 하나의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 작업하고 얘를 카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뒤로 내려서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는 거죠. 이거를 합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선형 배열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선형 배열을 하는데 지금 이 작업한 거하고 얘하고 이 두 개를 이동 기능 공구 평면 아까 했던 거 동일합니다. 세번호 부여 0에서부터 1씩 증가하고 이동해서 사각형 얘가 두 개 여기를 35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서 재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얘도 이제 해골로 바뀌었죠. 얘 하나만 가지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 작업을 끝내놓고 같은 공구니까 작업을 끝내놓고 다시 이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G코드를 생성을 해보면 생성을 해서 한번 보면 아까는 첫 번째 작업에서 공구를 바꿨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작업하고 엔드밀까지 작업하고 램프하고 엔드밀 작업하고 램프하고 엔드밀 작업하고 램프하고 엔드밀 작업하고 하죠. 그리고 드릴로 바꿔서 째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배열도 선형 배열 됐던 거를 다시 선형 배열 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형 배열 한 것을 다시 선형 배열해서 작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NC코드 생성한 거 보았으면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평면 보기 하면 여기다 이름을 쓸 공간이 나오나요? 이름을 쓸 공간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뒤로 돌려서 뒤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뒤에 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검사를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제가 면치값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면치가 C가 얼마나 먹어져 있는지
확인을 할 테니까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